전구를 켜면 빛과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른다, 다른 말로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또는 전자가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이 죄다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흐르는 게 바로 전류이기 때문이죠. 다음 상황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힘이 빠진 채로 나오네요. 이때 사람을 전자로 본다면 이를 받는 저 물레방아가 도선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고를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체력 차이를 전압이라고 볼 수 있죠. 전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수, 도선에서는 흐르는 전자의 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2명이 된다면 전류가 2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전류, 전압, 저항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데 이를 ohm의 법칙이라 합니다. 또한 전자의 흐름을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직류라는 것과 흐름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콘센트에는 교류가 흐르는데요. 이때 도선 속에는 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면서 먼지역에서도 전기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빛의 속력만큼 직접 빠르게 움직여서 전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도선석이 분자들 때문에 전자는 보통 초속 0.1mm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도선의 연결 방식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선의 저항을 한 번에 연결하는 직렬 연결과 전선이 중간에 갈라져서 저항에 각각 연결되는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의 경우 모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압이 달라지고요. 병렬의 경우 모든 저항이 전압은 일정하지만 각각의 전류는 다릅니다. 가정에서는 병렬이 사용되는데요. 때문에 ohm의 법칙에 따라 집에서 가전제품을 계속해서 연결하면 전류의 양은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전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전력이라는 친구입니다. 전력은 에너지를 의미하고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설을 거치는데요. 처음에는 10,000에서 20,000 볼트 사이 전압으로 전기가 만들어졌다가 보시는 대로 전압을 특정 수치로 높여서 송전하죠. 여러 발전소를 거치면서 전압이 줄어들다가 주상 변압기에서 220 볼트로 낮춰서 가정으로 전기가 배전됩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전압을 높일까요? 그 이유는 전선이 저항처럼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는 열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양을 구하려면 앞에서 본 2식을 이용하면 되죠. 2식을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앞에 손실을 붙이면 완벽해집니다. 사실 이 식도 유도되긴 하지만 이 식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전압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위 식에 따라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하고 이는 전압을 높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W의 전력을 저항의 크기가 10ohm인 전선을 통해 보낼 때 100V의 전압과 1A의 전류로 보내면 식에 따라 10W의 손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전압을 2배로 낮추면 손실 전력이 40W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32년간 전압을 높이는 승합 사업을 실시해 2005년에 모든 가정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생활 속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충전기를 보시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AC와 DC는 각각 교류와 직류를 의미하고 그 D 숫자는 연결할 때 적절한 전압과 전류를 알려줍니다. 이 숫자들과 맞는 단말기를 충전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전자기기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전제품에는 효율 등급 제도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요. 제품의 전원 버튼을 보면 전원을 꺼도 전기가 흐르는 대기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 대기 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을 완전히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가정은 병렬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따로따로 사용해서 전기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에 먼지가 쌓여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더 많은 전기를 먹을 수도 있으니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전기를 아끼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전기에 대한 TMI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